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터넷에 아직도 좀 그러한 좀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잘못 지으면 말이 늦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결혼 연령이 조금 늦춰졌죠. 바꿔 얘기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좀 늦게 출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러나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에 따라서도 그렇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빨리 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트이는 그런 사주들이 있고 조금 늦게 트이는 사주들이 있어요. 형제 관계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엄마 아빠의 관계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사주학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주관하는 것도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내가 목일주라 하면 이제 화가 식신상관이 되겠죠. 금일주라 하면 수가 식신상관, 이렇게 해서 내 기운을 누설하는 기운이 이제 언어적 재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식신이 없어도 편인이나 인수가 있게 되면 그런 식신상관 영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식신이 없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겁만 많다든지 다른 기운, 같은 오행만 많다든지 누설하는 기운이 없이 극한 그런 오행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이 조금 늦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묵하게 할 말만 하고. 그런 경우는 자녀가 말하는 재능이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말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거든요. 얘는 말이 좀 늦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름에 그러한 기운을 넣어주고, 말이 조금 늦더라도 일찍부터 언어 유치원이라든지 언어 치료를 보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 치료를 보내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중에 특히 엄마가 성격이 급한 분들이 계세요. 속전속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주변 애들 보면 말이 빠르고 유치원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말이 늦다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를 보내게 되면 언어 치료를 보내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언어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급한 분이 계셔요. 약간 급하게 가면 오히려 그게 자녀한테 좋은 게 아니라 강박관념을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빨리 트이는 1살 반 말이 트이는 경우가 있고, 늦게 트이는 경우는 6살까지도 안 트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애는 자폐아가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할 수가 있는데, 6살에 트여서부터 갑자기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살 반부터 시작해서 2살, 늦으면 4살, 너무 늦은 게 6살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을 그냥 쉽게 지어주면 말이 좀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트이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가 혹시 총명으로 생각하고 말을 잘 못하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에는 꼭 그런 걸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언어 부분을 좀 보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부모님 여건도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여건도 아니고, 애도 말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폐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째로 맞아 들어갈 때 이름을 잘못 줘서 얘가 말이 늦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좀 늦다 하면 언어 치료 이전에 한번 주변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언어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말이 조금 늦을 수 있다, 그럴 때 이름으로 보강하면 훨씬 좋은 기운이 있다, 이런 게 제가 오랜 기간 이런 일을 장명을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근저에도 아기가 둘째는 저한테 이름을 지어갔는데 말이 아주 빠르고 똑똑한 거예요. 근데 큰애가 6살인데 말을 못하니까 언어 치료를 보내면서 저에게 개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자폐아가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걔가 말이 좀 늦는 사례거든요. 둘째랑 사주 자체가 틀려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개명을 해드린 사례가 있는데, 이름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말이 늦다가 아니고, 말이 늦는 사주가 있는데
주변 여건도 그런 부분이 말이 빠르게 여건이 아닌데도 이름 때문에 그 말이 늦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또 개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이제 개명하면서도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개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결국 결심을 해서 개명을 하러 올 텐데 네. 혹시 이제 개명하러 올 때 이 당사자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이제 개명을 하시겠다 하시면 1번이 본인의 의지입니다. 누가 그 개명해봐라. 개명해봐라. 이렇게 해서 개명하는 것은 효과를 조금 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첫째 확보해야 됩니다. 개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 듣고 3년 뒤에 와서 개명하신다든지 뭐 2년 뒤에 와서 개명하신다든지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 개명 효과가 적습니다. 그 개명은 그 마음에서 오는 힘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당장 옷만 바꿔 입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사랑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 많이 바뀌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설마 뭐 이름 좀 바꿔질까요? 아니죠. 이렇게 의심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사주학적으로는 이제 편인이거든요.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마 바뀔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바뀝니다. 이름 바뀌면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연기자를 놓고 볼 때 박근영이라는 연기자를 놓고 볼 때 그분이 회장 역할을 하면 정말 회장처럼 보입니다. 얼굴에 자신감도 생기고 옷도 잘 받고 슈트바 잘 받고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같은데 어떤 분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 바뀌는 것처럼 이름이 그러한 기운들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러면 그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명학적으로 이제 기와 그 영동력이라고 하고 또 기와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있는데 그럴 때 본인의 의지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 본인의 마음이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되면 아까 효과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생각하신다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계명을 해서 내가 뭔가 좀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할 때 오시면 발복이 확실히 빠릅니다. 계명을 한 사람이 효과를 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와 같냐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막 잘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고전하다가 뒤에 막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아예 안 돼서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명이 그렇습니다. 계명하자마자 바로 발복하는 케이스가 있고 계명해서 처음에 굉장히 고전하다가 뒤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계명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과 안 맞는 계명을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계명을 하면 어떤 형태든 긍정적인 효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객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계명을 하고 갔는데 계명하는 날 차에 돌이 날라와서 유리가 깨질 뻔했고 넘어졌는데 내가 굉장히 다쳤고 이거 내가 계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아군이 막 바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좋은 길을 받아갈 때 돌이 날라와서 유리가 깨졌는데 그게 바로 막 눈으로 와서 다친다든지 크게 다치고 크게 일할 일을 좀 작게 해준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도 그게 계명을 하면서 바로 막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잘 갖고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 특히 계명을 하러 오신 분들이 내가 계명을 왔는데 옆에 같이 앉아있다. 저도 계명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셔요. 또 내가 계명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엄마 것도 해주세요. 우리 동생 것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 노입니다. 노 아닙니다. 일단 먼저 이름을 바꿔 써보시고 내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오고 괜찮다. 이럴 때 그때 계명해도 늦지가 않다. 그 계명하는 분들이 나이가 30 넘어서 40 넘어서 이렇게
늦게 개명을 했는데 이제라도 개명한 만큼 효과를 보는 건데 굳이 내가 막 지금 설명대로 좋을 것 같으면 남들도 해준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들이 준비가 돼 있을 때 나도 정말 개명해서 쟤처럼 잘 돼볼까? 이럴 때 개명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변의 얘기를 듣고 개명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이 정말 안 좋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동안 내가 잘 되는 일 없어서 그 이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바꿔서 개명을 해서 내가 정말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개명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이름에 쓰면 안 되는 글자나 한자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가 또 이제 늘어나면서 새롭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름에 쓰지 말아야 되는 글자나 한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한자는 예상외로 좀 많습니다. 이제 예상외로 많은데 그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검증이 된 그런 불용한자들이 있고 이제 성명학자들이 파자장명이라고 해서 글자의 성질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쓰지 마라. 그런 경우는 이제 글자의 쓰임새가 아니라 글자의 성질 갖고 파악해 놓은 부분들이니까 별로 이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여래로 제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기쁠 희자인데 그 기쁠 희자가 불용한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글자거든요. 뜻도 좋고 기쁠 희자가 12획의 기쁠 희자가 있고 14획의 기쁠 희자가 있는데 또 16획의 기쁠 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불용한자로 우리가 보는 거는 기쁠리 12획자를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글자의 성질이 사주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를 보지 않고 그냥 글자 자체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서 지정해 놓은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용한자로 본다 하면 이름에 자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자, 아들 자자. 그건 이제 일본식 이름인데 예전에 아들이 필요할 때 아들 낳으려고 자자를 쓰는 거예요. 말자, 순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행히 요즘에는 뭐 요즘 부모님들은 자자를 쓰는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순자가 있는데 착할 순자입니다. 착할 순자. 그 착할 순자 쓴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 굉장히 착해요. 남한테 잘 베푸는데 오는 게 없어요. 착한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당한다. 사람 더 귀엽다. 또 부모님 덕이 이렇게 크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욕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글자가 이제 순자. 또 말글숙자가 있죠. 말글숙자. 말글숙자는 그냥 사람이 맑고 착해요. 그래서 말글숙자 쓴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남 뒤통수 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해서 정말 맑고 자기 속을 다 보여주고 해서 내 눈물에 자꾸 눈물을 흘려요. 그 숙자를 쓰게 되면 자꾸 속상한 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례로 그러한 글자마다 성질들이 있어서 불용한자가 적진 않거든요. 그 불용한자 같은 경우는 너무 넓게 해석해 놓은 파자풀이로 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이래 하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불용한자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그 불용한자들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다만 그 요즘 세대 사람들은 제가 그 이름 감명을 해보면 거의 불용한자를 쓰지 않고 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세대 부모님들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다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 그 일본식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불용한자의 범주는 아마 요즘 세대가 아닌 예전 세대 부모님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불용한자 이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름 감명을 하다 보면 불용한자를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불용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주를 보완하는 힘이 약하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실이 적습니다. 결실.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듣고 그런 것처럼 결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불용한자가 이름에 있다 하는 것은 일단 유리한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서 그 개명을 할 때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마치 개명을 하면 큰일 나는 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명하지 말라고 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견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견해입니다. 요즘 세대에
옷이 아무리 좋아도 옷 하나만 입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옷이 근데 내가 나한테 편안한 옷이 아니고 안 좋은 옷이라 하면 옷 값이 적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 정도 투자는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 그 개명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자기한테 해줄 정도는 돼야 자기 인생이 바뀌고 하는 것이지. 이런 개명하면 마치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속는 것처럼 사기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분의 견해다. 요즘 그분의 견해다.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불용 한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 한자를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쓰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자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용 한자를 안 쓰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저는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좋은 생각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